네, 여러분, 자녀교육 성공법 준비했습니다. 자녀교육 정말 교육시키기 힘든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교육을 성공시킬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준비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교육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해서 하셨을 텐데, 저는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다섯 가지, 해서는 안 될 것 다섯 가지, 이렇게로 준비해 봤습니다. 내 자식은 과연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요? 저는 이 네 명의 오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먼저 헬렌 켈러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시청각 장애인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만나서 정말 훌륭하게 나중에 미국의 희망의 아이콘이 됐고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인간 승리를 보여준 헬렌 켈러. 그리고 제가 여기 신지의 골프 선수 특별하게 인용한 것은 단순 우승을 많이 한 걸 떠나서 평균 신장, 여성 평균 신장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신체적 열세를 극복하고 157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극복하고 자신이 전 세계 LPGA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가졌던 정말 대단한 선수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선수라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 손가락에 희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 피아니스트로 만들었는데 이 희야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식쇼에 나온 패기고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것 다섯 가지. 저는 첫 번째로 아이의 탤런트로 승부하라. 아이의 재능이 뭔지 그걸 부모가 먼저 찾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전문가와 대화도 필요할 것이고 휴일에 얘가 뭘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만약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보이면 부모가 만들어라도 줘야죠. 그건 아이 중심이고 아이 흥미 중심으로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내 손가락의 희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나눠갑니다. 희아는 정말 기적의 사람이다. 기적을 이뤄낸 사람. 그녀가 있는 곳에선 어디서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떠오르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밝고 순수한 네, 내 손가락으로 세계적 피아니스트. 저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희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패기구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잠깐 쇼츠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DJ로 뛰고 있는 패기구는 제 딸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습니다. 어떻든 패기구도 자기 이 재능을 발휘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요. 아이의 탤런트를 가지고 승부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녀의 시행착오를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이게 제일 잘 안 돼요. 자녀는 오직 꽃길만 가야 되고 행복만 해야 된다는데 이 키워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녀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최고 중요하다. 시행착오는 자녀를 성장시킨다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지혜는 골프 선수 이전에 양궁 선수였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랄까요? 하나의 과정을 거쳤고 패기구도 좀 전에 DJ이자 뮤직 프로듀서지만 패션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긴 과정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시행착오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는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부모도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가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땡땡은 한다.
행동은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자녀가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육법도 달라야 되고요. 좀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꾸준히 학습해야 되는데, 제가 고향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한 아이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숙제라든가 이런 과제물을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사인을 못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부모는 모두 직장을 갖고 있는데 회식이 있고 이래서 아이를 사실상 방치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자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녀를 방치하고 술자리에 간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적어도 집을 지켜줘야 되는데 둘 다 그런 사회생활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저는 부모가 공부하지 않으면 아이를 어떤 형태로든 훈육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자녀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네 손가락의 희아를 피아니스트로 만든 것은 어머니의 그런 긍정적인 이 칭찬하기, 그대로 봐주고 응원해주기, 그런 것이 참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패기구도 이제는 이 뮤직 스타로서, 뮤직 프로듀서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어, 옥스퍼드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강연까지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어, 음악 프로듀서로서 혹은 또 강연자로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길을 거는데 저희들은 이제는 성당한 자녀에게 응원만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칭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자존감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는 다섯 개 중에 가족 여행을 꼭 권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해외여행하는 케이스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사전에 해외 걸 썼는데 저는 가급적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라. 그러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고 또 서로 소통하고 추억과 행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 또한 여행은 인내심과 양보, 예절 이런 것을 배우게 해주는 좋은 시간입니다. 다만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서 테이블 매너를 배우고 또 이런 것을 절제하면서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지 각자 따로 SNS만 한다면 여행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족 여행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해주는 사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만 여행을 가능합니다. 이 가족여행 그렇게 훈련이 돼 있으면 나중에 성장하고 난 뒤에도 가족여행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런 훈련이 안 됐으면 가족여행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같이 안 가려고 그러죠. 장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실천해 보시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 다섯 가지. 이거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잠깐 사례로 든 것은 학벌지상주의의 비극, 어머니를 살해한 고등학생의 아들. 이거 과욕 사례인데 제가 이걸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잠깐 보시면 이제는 깜빵에서 나온 이 아이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1년 성적 우수자로 알려진 고3 수험생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사건. 이후 8개월간 어머니 시신을 안방에 방치한 채 지낸 사실이 알려져 당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범행 당사자인 A씨가 사건 발생 13년 만에 TV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과 심경을 직접 전했습니다. 당시 징역 3년형을 받고 출소한 그는 비난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며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이고 가혹한 체벌에 시달렸다면서 중1 때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는데 2등이라는 이유로 혼나면서 맞았고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국 중학교가 5,000개인데 넌 5,000등으로 만족할 거냐며 또 혼났다고 말했습니다. 체벌 역시 나날이 돌을 더해갔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대걸레 봉으로, 중학교 때는 나무로 된 네, 여러분 이건 물론 참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이런 유사한 사례 한국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럼 뭘 해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는 저는 절대로 자녀를 비교하지 마라. 이 비교한다는 것은 자녀를 비참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도 주고 열등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비교하고 싶다면 공부를 비교하지 말고 뭐를 비교하라고? 재능, 개성을 비교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성을 비교하면 어떤 자녀들 간에도 문제가 없다. 자녀의 재능을 존중하고 그 개성을 키워서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성장시켜주라. 이것이 이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비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부부싸움 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싸움 하게 되면 어떤 말들이 나오고 아이에게 어떤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는지 잠깐 부부싸움에 대한 짤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꼭 해서는 안 되는 말, 네. 베스트 5가 있거든요. 예, 이 5가지 들으시면서, 네.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혼해. 두 번째가, 당신은 항상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뻔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세 번째가, 난 그런 적 없어. 한 번도. 이렇게. 네 번째,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다섯 번째입니다. 내 친구 남편은 안 그러거든? 내 친구 와이프는 안 그래.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싸움은 하지만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상황을 더 시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존감을 저는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은 안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요.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쁜 이런 상황, 여러분 부부싸움 한 결과 자녀는 어떤 식으로 성장하게 되는가, 그것도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한 18개월쯤 되잖아요. 엄마, 아빠 사이의 어떤 묘한 기류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언젠가는 버려질지도 몰라. 불안이 도지는 거죠. 더 심할 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너 때문에 내가 네 아빠랑 사는 거야. 너 안 했으면 내가 벌써 이혼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제가 미국 네. 부부싸움은 정말 가정을 망치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부싸움에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야 된다.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부부싸움 합니다.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난 뒤에는 부부싸움이 굉장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둘째,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않는다. 그럼 뭘 따지나? 상대방이 화가 나 있나 안 나 있나 그것만 중심입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으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옳고 그른 것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저는 이 원칙이 세웠지만 이건 물론 실천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이런 걸 세워놓고 하니까 훨씬 좋아졌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도한 기대, 압박은 금물이다. 여러분, 이런 학벌지상주의 사회에 얼마나 우리 사회에 쉽게 얘기들 합니까? 인서울대학 가야 된다. 니는 지방대학 가면 안 된다. 전교 1등 안 바란다. 반에서 중간만이라도 해라. 이런 것들이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기대가 될 수 있고 정말 압박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녀이긴 하지만 이 자녀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큰 부작용 내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막말과 욕설을 하지 마라. 자녀의 인격과 자존감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비관적이고 부정적 아이로 키우는데요. 과거에 이런 말을 썼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 언어 사전에서 이런 막말, 욕설 이런 걸 지워버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저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녀를 망신 줘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깎아내리는 것도 안 되고 이 비난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또 분노를 주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도전 정신을 없애고 아주 소심한 아이로 키우는 거죠. 제가 경험한 한 대학원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대학원생은 아주 얌전하고 소심했지만 자기 연구는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실험실에서 연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녁 회식 자리에서 교수들은 없는 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선배가 동료들 보는 앞에서 좀 비난을 하고 좀 수치심을 줬나 봐요. 이 친구가 이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그 선배를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찔렀는데 한 방에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대학원생에서 졸지에 깜빵에 살인범으로 구속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게 되면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것 5가지, 해서는 안 될 것 5가지. 어떻게 5개 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라도 내가 좀 뭐랄까요? 그 염두에 두고 노력이라도 하면 하루아침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저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장,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